보안시 마키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증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강력한 반등을 보이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오늘은 중국 기업의 메모리 시장 확대 우려에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락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7,000선을 다시 반납한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이어서 살펴보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내린 통화 긴축 결정으로 금통위는 앞선 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등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정치 불확실성 및 국내 건설 경기 악화, 미국 상호 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며 대내외 변수를 점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졌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경부와 한은, 금감원,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다 같이 모여 레버리지 ETF를 긴밀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까지 신속히 마련해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 거래 일시 중단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디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급격히 확대된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집행될 경우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 관련 전액 연대 보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 메리츠금융 측의 이사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에서 대출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과 MBK 양측은 김병주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전후로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연대 보증 등을 통해 약 4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 연대 보증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생 절차가 유지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투자자 유치, M&A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 그 주가 변동에 맞춰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경계심이 극에 달한 만큼 그 변동폭도 깊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코스피 지지선 6,800선 근처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시장,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의 지수 5% 상승, 5% 하락 이런 것들은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시장에서 계속 그런 양상이 나오면서 이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긴 했는데 떨어지는 것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사실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ADR 상장을 뭐 논의하고 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여전히 AI 사이클 투자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콕 집어서 다시 하면서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꾸만 나쁜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흔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왜 이러는지 뭐 때문에 오늘은 또 주가가 떨어지는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에 지금 뭐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이고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뭐 가격도 계속해서 D램, 낸드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수출을 잘하고 있고 뭐 오늘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한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너무나 잘 나올 거니까 3% 지금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펀더멘탈, 환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도체 메모리 쪽에 조그만 일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이제는 피크가 오고 있다, 왔다라는 해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왔는데요. 자,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계속 뭐 앵무새처럼 말씀드리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집행하거나 끌어모으는데 여력이 있는가까지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CDS 프리미엄까지 또 들쳐서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요. 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미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 좀 신용 부도 수합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한번 주가가 출렁거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었었죠. 오라클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요게 이 녹색 표시를 보시면 오라클을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들, 빅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이 거의 지금 70bp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오라클이 특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라클을 빼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수치는 확 내려갑니다. 40bp 정도까지 CDS 프리미엄이 올라와 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과거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만큼 뭔가 위험이 나타나는 징조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이 자금 조달을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반대로 이것은 물론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AI 투자 사이클의 또 다른 신호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는 것은 기업이 부실해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공격적인 AI 투자를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 조달 부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뭐 이번에 이제 7월 말로 가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이야기 나오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다른 투자은행들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투자 경쟁이 계속 지금 심해지면서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5%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일상적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신용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체득이 되면서 이것에 놀라는 일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오늘 또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줬던 것은
사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 CXMT가 곧 상장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7월 27일에 상장 예정이고요. 지금 자금이 모여들어서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이 한 13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상장한다는 뭐 몇 달 전부터 다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오늘 또 유독 또 언론이나 이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130조 원이나 돈을 시가총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자금을 엄청 끌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CXMT 창신 메모리도 생산 설비 투자하고 메모리 쪽에 따라오는 거 아니야? HBM도 막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제 이야기 불쏘시개를 막 들추고 있는 상황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창신 메모리는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 대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메모리를 만든다 치더라도 애플이 그렇게 지금 자꾸 입지를 하는 것처럼 애플이 이걸 사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HBM을 그러면 이제 HBM에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중국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HBM 같은 첨단 메모리도 지금 우리나라와의 수준 기술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격차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오늘 또 유독 이 CXMT의 IPO 흥행에 대한 이야기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두 개의 회사인데요. 코어위브와 ASML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금융 파생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해지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또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제 메모리 고점인가 보다. 앞으로의 걸 대비를 하고 있네. 코어위브가 메모리 가격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부담을 줬는데 시장에서는 뭐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서는 이 AI 인프라 소유가 여전히 생산 능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지 방안 검토하는 거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나의 가능성을 미리 점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ASML은 어제 또 실적 발표했죠. ASML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올해 매출 가이던스, 매출 총이익률 다 높여서 상단으로 잡았습니다.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아니 그럼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게 평가를 하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높였으면 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나오는 이가 또 고점인가? 라는 또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ASML CEO가 AI 칩 수요 힘입어서 신규 수주 ASML도 지금 계속 강한 수준이다. EUV, DUV 장비 다 지금 확장해야 되고 더 증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든 나쁜 이야기가 나오든 지금 무조건 수렴되는 건 고점인가? 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큰 세력들이나 큰 시장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게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주였나요? 모건 스탠리 갑자기 또 어이없는 아까 이 고점론 이야기를 촉발시킨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 비중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론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번 주에는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I 메모리 공급난 2027년 내년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또 바꿨습니다. 바꾼 건지 자꾸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를 다르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HBM 계속해서 AI 투자 확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 엄청나게 HBM의 수요, 여기에 따른 시장의 규모가 94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HBM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HBM이 증설되니까 D램은 여전히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D램의 공급 부족률 올해 17%나 부족하고 내년에도 15%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D램이 계속해서 메모리 쪽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낸드잖아요.
AI가 낸드 시장 또 주도한답니다. 언제는 고점이라고 하더니 뭐 이러면서 내년에도 낸드 AI 수요 낸드가 3배 늘어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낸드가 여러 이 가전 제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AI 쪽에 들어가는 낸드의 비중이 내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또 가격 상승에 촉발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낸드도 결국에는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 작년에는 소폭의 공급 우위,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공급 부족 현황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역시 AI 쪽에서의 대부분의 수요가 폭발되고 있는 것이 낸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데 이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거 이제 이 월말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할 때까지 전까지 개미들을 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멘탈을 꽉 잡고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혁신 서밋 행사에서 미국의 함정들이 노후화되고 조선업이 침체된 상황을 지적하며 군함 건조 및 정비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해 해외 건조 군함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직접 타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의 함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사들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조선의 특수선 분야 글로벌 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또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가 눈에 띌지,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볼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오랜만에 스마트폰 부품주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AI에 막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관심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자,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 뭘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애플이 폴더폰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혼자서 이거를 해당하면서 중국 업체들과 이 시장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노력 끝에 말 그대로 애플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중국 업체들이 만들어놓은 이 폴더폰 시장에 뛰어듭니다. 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애플은 가져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플에다가 이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이 이 폴더폰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그만큼 시장이 늘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에게도 큰 장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보시면서 이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는 이런 부품들을 잘 담으시면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AI 관련 주들 반도체도 잘 못 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취지이신 거죠.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차를 두고 좀 투자해 볼 만한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러면 종목을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어떤 회사 보세요? 네. 돌이켜 보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7인가요, 그게? 그 AI 스마트폰이라고 내놨을 때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지금 새로 나온 AI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 부품들을 보셔야 되고 그러한 흐름이 이제는 이 폴더폰 시장에서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애플 브랜드의 폴더폰이 없어서 이 삼성 거를 써왔던 분들이 다시 또 애플의 폴더폰을 옮겨가는 그 교체 타임이 또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하면 KH바텍입니다. 네. KH바텍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폴더폰에 들어가는 힌지라고 해서 접히는 부분에 안에 이게 접히게 되는 그 부품 이 핵심적인 부품 굉장히 비싼 부품인데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많은 부품을 수량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KH바텍은 이 스마트폰 부품뿐만 아니라 요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력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이 로봇 부품을 또 납품을 합니다. 58종에 대해서 꽤 큰 장기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번에 하반기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RBY1이라는 양팔형 로봇을 양산을 태웁니다.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KH바텍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BH입니다. 네. 이 BH는 여러분들이 뭐 말은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부품으로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은 부품을 납품하면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남기죠. 그리고 이게 애플이 가서 이 완제품, 애플 아이폰을 만들어서 팔아주는 거기 때문에 꽤 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폴더폰이 나오게 되면 그 폴더폰만큼 또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BH가 FPCB라고 해서 이 플렉시블한 이 PCB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에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말 그대로 애플과 삼성이랑 거래하면서 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AI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폴더폰이 새롭게 애플에서 나오고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와 KH바텍 두 가지 종목, 애플의 폴더블 폰의 수혜주로서 한번 미리 저희가 선점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선정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오랜만에 들여다보는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그 파인엠텍이라는 회사가 파인엠텍? 있습니다. 이 업체도 삼성전자랑 주로 거래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 폴더폰 스마트폰의 내외장 힌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힌지에 대한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높고 그 단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폴더폰, 그 삼성전자가 이 폴더폰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그러면서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이 전장용 부품, 자동차 쪽 전장 부품을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양쪽을 모두 거래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그 원래 삼성이랑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 SDI와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서 이제 그 하우징이나 엔드플레이트 이런 거 갖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에 들어가는 그 저장장치 쪽에 들어간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 삼성 SDI나 뭐 LG 엔솔 모두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공장들은 초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만들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
ESS 배터리 쪽으로 다 개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라인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ESS용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파이넴텍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가는 6,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이넴텍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스마트폰 부품주이기도 하면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들도 보면 로봇이랑 연결되는 회사도 있고 ESS와 연결되는 회사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와도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부가 사업도 분명히 또 모멘텀이 돼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네요.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는 파이넴텍을 한번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이렇게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오랜만에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를 주셨을지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 설계 이 에이직 쪽에 살펴볼 테마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에이직 쪽은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해볼 수 있을 기회일까요? 네, 이 에이직 쪽이 왜 요즘 각광받냐면 네. 이것도 역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어딘가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네. 그 스마트폰에 이런 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AI 기술이 포팅될 수 있도록 그 반도체 칩의 성능도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설계 능력, 이 능력 자체가 굉장히 그 기술 장벽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설계 능력을 갖고 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는 이런 그 핸드폰 관련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이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이 중간에 이 에이직하는 회사들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반도체 디자인 설계를 해주는 회사로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들 기업들이 진짜 각광받는 시대이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온 디바이스 AI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포트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디자인 하우스 쪽 이런 반도체 설계 쪽의 기업들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 투자 그리고 증설하고 증산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밑단으로 다 내려가는 온기가 퍼질 텐데 그 중에서 반도체 설계 쪽을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또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 에이직랜드라는 업체입니다. 에이직랜드. 이 에이직랜드는 대표적으로 그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라면 대만의 TSMC입니다. 네. 그 대만의 TSMC의 국내 대리점, 그러니까 대리점이 국내 협력 업체죠. 그러면서 세계에 한 8군데밖에 없는 TSMC의 아주 내밀한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공장 안에 그런 구조까지도 모두 같이 공통으로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그 반도체 설계를 통해서 TSMC가 갖고 있는 공장에서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징랜드에다가 이 어떤 반도체 이 팹리스 업체가 반도체를 맡겨서 그 반도체를 TSMC를 통해서 생산해서 받았다 하면 이 업체는 말 그대로 그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대부분의 업체들 그 온 칩을 그러니까 세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만큼 이 에이징랜드는 대만의 TSMC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대만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그 반도체 설계 능력 갖고 같이 조화롭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가온칩스입니다. 이 가온칩스는 우리나라 대표 파운드리, 아직은 적자지만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협력업체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AI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이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기 전에 이 설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매출액의 약 80%가 AI와 전장 쪽에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온 디바이스 칩 쪽 관련해서 이 업체가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이, 즉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잘 보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이 설계 인력들은
몸값이 굉장히 비싼 친구들입니다. 일감이 있든 없든 이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때도 인건비가 꾸준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올 1분기 때 좀 공방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감이 좀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좀 적자가 난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일감들에 대한 수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앞으로 그런 일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나노 공정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가온 칩셋은 꼭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한 담아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또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6월에는 흑자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가온칩스가 한번 들썩거리기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설계 쪽 AI 칩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네, 세미파이브라는 업체입니다. 세미파이브. 이 세미파이브라는 업체는 여러분들이 이 업체들도 대부분 다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세트 안에 있는 반도체 칩으로 들어가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역시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는 그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협력 업체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 오랫동안 파트너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업체도 작년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이미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올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나오는 것처럼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어떠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세미파이브 같은 반도체 설계 업체들도 올해 실적이 꽤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칩을 이 회사가 많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감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고 매수가는 18,500원, 목표가는 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5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미5 가격은 뭐 18,500원 전후에서 공략해보고요. 목표 가격 4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 그리고 AI 칩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미리 한번 지금 조정받았을 때 공략해보는 전략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둡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대형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빠졌는데요. 중국의 초대형 메모리 기업이 IPO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대형 메모리 또 반도체 위주로 급등을 한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오늘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6,700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91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통해서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이 6,700선, 이 7,000선을 내려놓으면서 출발했습니다. 6,900선에 출발을 했고요. 이후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해가면서 현재는 6.7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765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5% 가까이 현재 하락하고 있고 800선을 내려놨습니다. 791선에 현재 거래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인이 오히려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300억 원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1,600억 원대 매도 보이면서 함께 물량 덜어냅니다.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현재 물량 담아내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500억 원대 현재 빨간불, 외국인 과 기관은 각각 2,900억 원대, 800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조선해양입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빠르게 열척, 잠수함 수주가 건조가 가능하냐라는 걸 물으면서 좀 잠수함 수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제는 조선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해군을 위해 많은 군함이 필요하다. 또 미국 외 지역에서 군함을 좀 수주할 생각이 있다라고 내비쳤습니다. 오늘 관련 업종들 약세장 안에서 전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사 안에서 제일 군함과는 거리가 먼 삼성중공업이 1.6%로 가장 좀 작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 하나오션은 3.6%가량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하나오션이 3,9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외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크게 오릅니다. 3.51% 상승하고 있는데요. 초대형 이 암모니아 운반선 3척을 추가 수주하면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7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6년 연속 초과 수주 전망 받아가고 있고요. 이외 HD 현대중공업이 1.17% 상승,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0.25%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에 현재 거래 이어갑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시죠. 정유주입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20% 부과를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지만 계속해서 좀 이번에는 미국의 지상군 투입 이슈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현재 브렌트유가 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고유가 흐름 또 정제 마진 개선에 정유주들의 흐름이 오늘도 좋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5.47% 상승하면서 12만 3,400원 선에 거래됩니다.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21% 이상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 붙여왔습니다. 17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현재 주가 올려잡았고요. SOE 1.71% 상승, GS도 1.34% 오르면서 현재 82,80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지 오후장에 살펴볼 특징주들 확인해보죠.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 오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한화엔진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주들이 조금 반응은 보이는데, 근데 저도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맨날 말만 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수주를 한다든가 이런 아니면 법제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주가가 엄청난 반응은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선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법제화라든지 네. 그리고 수주가 확대적으로 이어지면 상관이 없을 텐데 말로만 계속 그러니까요. 재건한다 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재료가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얘기했듯이 해군 재건 관련된 얘기를 또 했고요. 네. 한화는 아시다시피 필리조선소를 보유를 하고 있죠. 원래는 계획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필리조선소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실적이 계속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한화 그룹 자체, 한화 엔진이라든지 한화 오션 이런 쪽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다양한 MRO 사업 관련돼서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법,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탈락을 했지만 네. 다른 쪽, 동남아 쪽이라든지 유럽 등에 대한 수주가 빠르게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돼서 가장 큰 법이 번스 톨레스푸슨법이거든요. 이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금지하는 법인데 이게 이제 통과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국내 쪽에서도 한화가 보유를 하고 있는 조선소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호주 이제 오스탈 관련된 조선소를 인수했기 네네. 때문에 관련돼서도 제가 봤을 때는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선박 수주와 더불어서 친환경 엔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이라든지 LNG 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을 보시면 514억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작년 영업이익이 1,300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때만 514억이 나왔다. 그러면 한 3분의 1을 1분기 때 다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주가가 오른 대신에 실적도 계속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연말로 갈수록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HD 현대중공업이 바르질라 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엔진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행정 엔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동사도 사행정 엔진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조선 선박 수주와 더불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확대,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엔진까지 수주가 된다고 하면 실적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역시나 함정 관련된 재건 이슈가 동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은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엔진부터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것들은 주변에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진짜 미국에서 해군에 수주가 있다든지 법이 통과된다든지 아니면 AI에 관련된 엔진도 이게 또 AI 주들은 이제 주가가 다시 다 제자리로 왔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격은 조정받았지만 한번 기다리는 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화 엔진 먼저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공개합니다. 월덱스입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그렇죠? 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좀 고르려는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워낙 스마트해지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장비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재 쪽은 월덱스가 괜찮나요? 제가 봤을 때는 월덱스가 가장 탑티어 종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어젠가요? IR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2,600억을 전략적 자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0억 원은 반도체 실리콘과 그리고 세라믹 사업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700억은 신규 발굴 M&A와 연구 개발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200억을 자사주 매입을 하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주가를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의 투자를 좀 가시화했다라는 점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대 주주가 VIP 자산운용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행사하려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뭐 추구를 하고 있는 소재나 부품이 결국엔 이제 시가 공정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든지 쿼츠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뭐 웨이퍼에 대한 고단화나 미세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관련된 소재나 부품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볼 수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양산이 빠르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 같은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은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크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4% 정도 하락은 어떻게 보면 오늘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실적 역시나 작년만큼 더 뛰어난 실적을 발현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 10배 정도 수준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떨어진 것도 별로 없고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단기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재 업체 중에 월덱스. 뭐 일단은 주주 친화적 정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또 경쟁력이 있는 주가도 뭐 최근에 보니까 대부분 소부장이 다 조정을 엄청 받았는데 월덱스는 주가도 뭐 어느 정도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네요. 월덱스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세 번째 팀장님이 선택하신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시장이 막 들쭉날쭉한데 그래도 잘 버티고 좀 힘이 있는 게 요즘 화장품 주더라고요. 화장품주 실적 기반으로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수출 데이터 6월에 1,000억 불 나왔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45% 증가가 됐다. 그런 점에서 수출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 계속 좀 쌓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사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확장, 결국에는 국내 소비가 뭐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OEM과 ODM으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판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네. 유럽과 북미 쪽의 시장에 대한 성장이 동사에 대한 주가를 상당히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콜마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동사는 이렇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한국 콜마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죠. 선케어 관련된 제품과 그리고 다양한 이 뭐 색조 화장품 관련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2분기 때 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4분기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보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별로인 점을 감안해 보면 방어적인 성격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코스맥스도 그런 흐름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상황인데 또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신 게 요즘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는 거나 대장주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서도 뭐 APR이나 달바 글로벌 이런 걸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냐 막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나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APR이나 뭐 그리고 달바 글로벌 그리고 실리콘2는 기본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나는 OEM, ODM을 같이 섞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찾겠다라고 하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로 나는 하나 정도를 해외 쪽에 계속 판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APR과 달바 글로벌, 실리콘2, VT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추세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브랜드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OEM, ODM 쪽으로 아예 요거 이 파트를 다르게 가서 투자할 것이냐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화장품들 분위기가 좋으니까 코스맥스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내일은 쉬니까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